보안요원 이 사람 당장 끌어내세요. 네,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꾸 한국어를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긴 국제선이니까 영어로만 말하라고. 비행기 내부는 순식간에 숨소리조차 가라앉았다. 주변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그 목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애썼다. 마치 번개가 떨어진 듯 기내의 모든 시선이 한 지점에 집중되었다. 1등석 통로 한가운데에서 한 여성 승무원이 손님을 향해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다. 제가 지금 한국행 항공기에서 한국어로 말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저도 간단히 그 영어로 소통할 수 있지만 당연히 한국 노선인 줄 알았고, 노선이 어디건 국제선에서는 영어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이 항공사의 수석 승무원이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다 똑같이 대우해요. 규칙이란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전 단지 물 한 잔을 부탁드렸을 뿐인데, 거듭 말하지만 국제선에서는 영어로 요청을 해야 해요. 영어 못하는 사람이 억지로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으니 참 난감하네요. 갑작스러운 고성에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졸린 눈을 비비며 자리에 앉았던 승객들도 하나둘 놀라 깨어났다.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통로 사이를 오가는 다른 승무원들조차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창밖에는 아직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깜깜이 펼쳐져 있었고 출발 전이었기에 기내 방송도 조용했다. 이거 녹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 저게 손흥민 선수 맞죠? 분명 TV에서 보던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무슨 짓이야? 말리는 사람 없어요. 쉿, 일단 지켜보자. 괜히 끼어들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잖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먼저 나서려는 이는 없었다. 순식간에 얼어붙은 그 공간에서 날선 승무원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손흥민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선 비즈니스 구역에서는 영어로 요구사항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이해 못하시나요? 저도 영어로 대화가 가능해요. 하지만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쓰는 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저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차별이라니요. 규칙을 따르지 않으니까 본인이 그런 느낌을 받는 거겠죠. 승무원님, 정중히 부탁드리는데 무례한 표현을 삼가주세요. 지금 제 목소리를 모든 승객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자 승무원은 비웃듯 고개를 돌렸다. 누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저 말고도 책임자들이 있고 다들 제 편일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유명해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유명하다고 제가 특혜를 바란 게 아니라 제가 소비자로서 당연히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권리요, 소비자는 규칙을 지킬 때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불쾌하네요. 기내는 이미 약간 어둡게 조명을 낮춘 상태였고 출발 준비가 막바지인 듯 보였다. 하지만 선뜻 비행기를 이륙시킬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런 소란이 진행되는 사이 통로에서 몇몇 승무원이 우왕좌왕하며 책임자를 찾는 듯 내부 전화나 무정의를 사용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니, 우리 손님께 영어를 강요하다니.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한국 항공사인데. 그리고 저분 손흥민인데 정말 골든슈 수상자까지 한 축구 스타를 이토록 대우하다니 말이 돼요. 유명인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저런 식으로 윽박 지르는 게 말도 안 되죠. 작게나마 들려오는 승객들의 대화 속에서 일부는 안타까워하고 일부는 낯선 상황을 두려워하며 휴대폰 카메라를 슬쩍 켰다. 또 누군가는 영상 촬영하는 모습이었지만 아직 확연히 행동에 나선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손흥민은 숨을 고르며 되물었다. 그러니까 승무원님 말씀은 이 항공에서는 국제선 구간에 한해 영어 이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손님이 아까부터 몇 번이나 거슬리는 발언을 했고 안내도 무시했습니다. 제가 더 얘기할 필요도 없네요. 보안요원 불렀으니 나가주시죠. 잠깐 이렇게 쉽게 사람을 내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돈을 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돈이 중요하다면 규칙을 따르시면 되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 항공사의 수석 승무원이고 여러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 대화를 엿듣던 중년 남자가 용기 내서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지금 문제는 영어 사용 여부라기보다 승객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 같은데요. 손님 비즈니스 구역 승객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관 마시고 본인 자리에 돌아가 계세요.
필요하다면 제가 부를 겁니다. 딱 잘라 선을 긋는 승무원의 태도에 주변인들은 다시 한번 숙연해졌다. 이윽고 비행기 내 안내 방송이 기계적으로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제는 안전벨트 착용 안내 따위 아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제 비행 출발 준비가 거의 끝났사오니 모두 좌석에 앉아주시고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수석 승무원은 아직도 통로 한가운데에서 손흥민을 고압적인 시선으로 째려보고 있었다.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 일단 자리에 앉아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네, 일단 앉으세요. 그리고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승객들에게도 피해가 가니까. 손흥민은 순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합니다. 제 주변 분들께 불편하게 해서요. 저기 손 선수님 혹시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조심스레 물었다. 네, 괜찮지 않습니다만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로잡아야겠죠? 또 이런 식으로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너무 속상합니다. 저도 혹시 증인으로 필요하시면 도울게요. 그렇게 시작된 긴 비행이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굉음과 함께 달리다 이륙하는 순간에도 객실 내 분위기는 밝아지지 않았다. 기내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자 곳곳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다시 재생해보는 모습 불편한 듯 고개 돌리는 모습, 승무원을 불러서 조용히 항의하는 모습 등 긴장된 공기가 맴돌았다. 여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게 분명 K항공 맞지 맞아? 그런데 어떻게 승객에게 저렇게 대할 수 있지? 일단 녹화부터 해두자.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래, 동영상으로 전부 찍어둬. 이런 소리들 사이로 간간히 승무원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멈칫했다. 누구도 크게 소리를 내어 따지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한 불만이 서서히 커지고 있었다. 이윽고 음식 서비스 시간이 되어 다른 승무원들이 식사 카트를 밀고 나왔다. 문제의 수석 승무원도 식사 배분을 지휘하는 듯 보였다. 손흥민의 자리 근처에 다다르자 그녀가 짧게 혀를 차고는 옆 승무원에게 작게 지시했다. 저분은 알아서 해. 내가 직접 상대하기 싫으니까. 네, 저기 혹시 무슨 특별한 지시사항이라도 English only. Tell him that if he can't speak English, he won't get served. 하지만 저분 한국인이시고 여긴 국제선이라니까. 지시대로 해. 바로 옆좌석 승객들이 그것을 똑똑히 들었다. 두리번거리며 곧장 손흥민을 쳐다봤다. 손흥민은 숨을 고르고 한마디 던졌다. 제가 이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잘못인가요? 죄송합니다. 손님, 옆에 다른 승무원이 당황해하며 다가왔다. 지금 식사는 어떤 것으로 드릴까요? 저 혹시 한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영어로 주문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그 수석 승무원님이 이제 강요에 굴복하라고요. 이 대화는 작게 이루어졌지만 주변인들도 거의 다 듣고 있었다. 영어로 주문하죠. Then could I have the Korean meal option, please? Yes, sure. Right away. 다른 승객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또 일었다. 누군가는 이 사태가 어처구니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또 누군가는 자기 일 아니라고 무심코 고개를 숙였다. 비행 시간이 길어지면서 조금씩 승무원들은 다시 손흥민 쪽을 자주 기피했다.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곤란하다는 듯 멀리서만 지켜보는 눈치였다. 하지만 자정 무렵 잠시 화장실 앞에서 마주친 수석 승무원과 손흥민 사이에 또 한 번 날선 대치가 벌어졌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그냥 화장실 가는 중인데요. 화장실도 영어로 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그게 제 화장실 사용과 무슨 상관이죠? 누차 말했듯이 영어를 못 쓰는 승객은 국제선 이용 시 제한이 따릅니다. 제한이라니 그런 조항 들은 적 없는데요. 본사 지침이에요. 그 본사 혹시 어디 해외 지사라도 있는 건가요? 여긴 한국 국적기라고 알고 있는데요. 더 이상 말대꾸 말고 조용히 탑승해 있거나 아니면 착륙하자마자 항의하세요. 그때 화장실 줄을 서던 중년 여성 승객이 끼어들었다. 수석 승무원님, 지금 조금 과하신 거 아닐까요? 대화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면은 손님도 비즈니스 클래스셨죠? 아무 상관도 없으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정말 불편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방금 기내용 전화를 통해 고객센터에 문의해봤어요. 그런 영어만 사용이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어차피 전화 받는 쪽도 잘 모를 거예요.
저희 같은 현장 인력이 더 정확합니다. 수석 승무원은 콧방귀를 뀌듯 대답하고는 화장실 줄에서 벗어나 뒤로 돌아갔다. 손흥민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제가 한국어를 사용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다니 그냥 넘어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너무 황당해서 착륙하면 항의 전화부터 할 생각이에요. 저도 구체적으로 증거를 모아두겠습니다. 영상이며 녹음이며. 이 일이 절대 그냥 잊히지 않도록 말이죠. 자정이 지난 후 대부분의 승객들은 졸음을 참아가며 어떻게든 비행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그 사이 통로 끝에서 몇몇 승객들이 조용히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기 손흥민 선수가 어떤 분인지는 알지만 공인에게 이 정도 무례를 부려도 되는 건가? 공인이어서는 안 되죠. 아무 승객에게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유명인이니까 이슈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그냥 묵살됐을지도. 그날의 긴장감 속에서 비행기가 드디어 목적지인 런던 히드로 공항에 착륙했다. 착륙 직후 또 한 번 일이 벌어졌다. 손님 지금 도착했으니 빨리 나가시죠. 게이트에서 보안 요원과 함께 얘기하시든가요. 좋습니다. 어차피 저도 따져볼 게 많으니까. 그리고 신뢰가 안 된다면 대체 이런 터무니없는 규정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담당 책임자를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귀국 후에 우리 회사 본사에 항의하시면 돼요. 저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런던 공항 게이트 근처에서도 몇몇 승객은 손흥민에게 다가와 격려를 건넸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멀찍이 지켜보던 수석 승무원은 끝까지 비꼬는 표정으로 등을 돌렸다. 수고했어요. 이 일로 문제 삼아봤자 어차피 우리 항공사 규정이 옳다는 걸 그쪽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두고 보죠. 그렇게 각자 귀빈 라운지나 환승 구역으로 흩어지는 듯 했지만 사실 손흥민은 이번 일로 가볍게 넘길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전에도 해외를 자주 오갈 때 일부 승무원의 태도나 언어 차별을 간혹 경험을 했기에 그는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다.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온 손흥민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결심했다. 국내 유명 스포츠 기자에게 연락해 영상을 전했고 SNS에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최근 국제선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던 중 영어만 사용하라는 승무원의 지시로 심각한 차별적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항공 서비스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힘이 필요합니다. 이 SNS 글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어떻게 한국 국적기에서 한국인 보고 영어만 쓰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분명 어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묵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언론과 방송사에서도 취재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문제의 항공사인 K항공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비행에 탑승했던 수석 승무원이 국제선 내 영어 사용 규정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선 확정적인 방침이 없고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공식 발표라곤 하지만 내용은 두루뭉술했다. 승객들은 여전히 분노했고 인터넷에서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어졌다. 국적긴 언어 차별 좀 말이 되나요? 손흥민네 응원합니다. 조 항공사 책임져라. 어느 날 한 국회의원이 손흥민에게 연락했다. 손 선수님, 저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최근 항공사 내 언어 차별 문제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해외를 자주 오가는데 언어만으로 차별당하는 일이 이렇게 노골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항공서비스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항공사 내 언어 차별 금지 및 인권보호법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좋네요. 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실제 승객 입장에서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항공사 서비스 개혁안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소식을 다루었다. 손흥민이 스포츠 스타로서 단순히 축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도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대중들은 더욱 환호했다. 그러나 항공사 내부에서는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 문제의 수석 승무원은 회사 측으로부터 문책성 조치를 받자 심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난 단지 규정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손흥민이라는 유명인이라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한 건데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내부 컴플레인이 어마어마해요. 해외 언론에서도 비판하고 있고요. 회사 이미지가 말도 못하게 추락했어요. 상급자가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은 손흥민 쪽에 사과하라면은 사과할게요. 하지만 제가 자의적으로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는 영어 사용을 권장해 왔잖아요. 권장과 강요는 다릅니다. 그리고 영어 이외의 언어 사용 금지 같은 규정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어쨌든 저는 억울합니다. 그렇게 불만을 표출하던 수석 승무원은 곧 회사 측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동시에 언론에는 K항공 수석 승무원 언어 차별 태도로 정직 처분이라는 기사 제목이 여러 떴다. 한편 국회 교통위원회 주관으로 항공사 고객 서비스 개선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고 손흥민도 특별히 초청받았다. 여러 시민단체 교수 항공 전문가 그리고 항공사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토론회 전날 K항공 측은 조심스럽게 손흥민에게 연락했다. 안녕하세요. K항공 인사 담당 이사입니다. 먼저 지난번 일로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내일 토론회 전에 저희 쪽으로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물론입니다. 저도 이야기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날 토론회장 부근의 한 미팅룸, K항공 대표와 해당 수석 승무원이 나와 있었다. 수석 승무원은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다. 손 선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시에 제가 언성을 높인 부분이 있고 규정 운운하며 무리한 요구를 했던 점,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저도 승무원님이 고의적으로 저를 무시하셨다고 믿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차별적인 태도를 느꼈고 그건 큰 상처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잘못했어요. 당시에 과로로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승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승객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곁에 서 있던 항공사 대표가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정말 송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내 교육을 대폭 개선하고 언어차별 방지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드릴 생각입니다. 항공사 내부 규정 정비 승무원, 인권 다문화, 인식 교육, 그리고 승객 권익 보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희도 그 방향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토론회 장소로 이동하자 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여기저기 기자들이 손흥민과 K항공 대표에게 질문을 던졌고 곧 마이크가 건네졌다. 손흥민 선수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축구 선수이기 전에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자 세계를 누비는 여행자입니다. 국적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부심이어야 하는데 그날의 경험은 몹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승객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항공 서비스 개혁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항공 대표님 회사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나요? 우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언어 선택에 관한 차별이 없도록 규정을 개정 중입니다. 더불어 외국어로의 능숙함을 강제가 아닌 서비스 확대 차원으로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가 발언을 이어갔다. 항공산업계에서 언어 차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도적으로는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한창 열띤 토론 중 K항공 측이 준비한 발표 시간에 수석 승무원이 직접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사건 당사자이기도 하고 현재 사내 징계를 받고 있는 K항공 수석 승무원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제 언행이 어떤 상처와 차별적 요소가 될지 깊이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업무에 치여서 영어는 기본이라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고 한국말을 쓰는 승객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준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저 자신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잠시 숙연해졌다. 이어지는 질문에 수석 승무원은 차분히 답변했고 자신이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님께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 사적인 언사와 태도가 더 큰 변화를 이끌 계기가 된 것은 역설적이지만 다행이기도 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손흥민은 그런 태도를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저도 이렇게 직접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회가 끝난 뒤 수많은 언론이 손흥민 항공사 개혁안, 지지선언 승무원, 공식 사과, 국적기 언어 차별 제도 개선 움직임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확산되었다. 그 후 항공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항공서비스 개선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항공기 내에서 특정 언어 사용을 강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승무원 교육에 인권, 문화, 다양성 내용을 필수 포함한다. 3. 승객 불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4. 언어 차별 발생 시 회사 차원에서 책임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책을 공표해야 한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일부 항공사들은 비용과 절차가 늘어난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여론의 큰 지지와 손흥민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의 적극적인 호소로 결국 무난히 통과되었다. 그리고 법안 시행일 K항공은 주요 노선 운항 전 모든 승객에게 다음과 같은 안내 방송을 했다. 오늘부터 더욱 다양하고 존중하는 서비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어와 관계없이 언제나 편안하고 안전한 비행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내 방송이 끝나자 여러 승객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공항 라운지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변화가 반갑다는 반응이었다. 그 즈음 한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손흥민은 겸손하게 말했다. 제가 제안하거나 목소리를 낸 것이라기보다 많은 승객이 함께 문제 제기를 해주셨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앞으로도 항공사들이 손님을 더 배려하고 존중해 주길 희망합니다. 인터뷰는 전국에 방영되었고 SNS에도 긍정적인 메시지가 가득했다. 역시 손흥민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성도 훌륭하네. 유명인이 나서면은 이슈는 커질 수 있지만 사실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정말 중요하죠. 언어 문제로 차별받았던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 같아요. 한편 문제의 수석 승무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을 다시 받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항공사 내부에서도 큰 변화를 목격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녀가 다시 첫 비행에 나서며 승무원 준비실에서 동료들에게 인사했다. 열심히 해요. 지난 일로 힘들었을 텐데 이제 많이 달라졌죠? 네. 저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웠습니다. 손님을 어떤 언어로든 존중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과거의 저를 돌아보니 정말 부끄럽네요. 괜찮아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녀가 비행기 탑승을 준비하던 중 한 장의 편지를 꺼내 보았다. 거기에는 K항공에서 보낸 재교육 수료 증명서와 함께 손흥민의 사인이 인쇄된 공익 광고 포스터가 있었다. 모든 승객을 존중합니다라는 문구 아래 손흥민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어느 날 마침내 손흥민도 또 다른 해외 경기 일정으로 국제선을 타게 되었다. 이번에는 다른 항공사였지만 그는 탑승 직전 기자들에게 짧은 말을 남겼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법 통과나 한 명의 사과로 모든 게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작게나마 변화를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 이것을 이어가야 해요. 언어 국적 문화가 달라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 말은 뉴스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새로운 다짐을 공유하게 되었다. 몇 달 후 K항공 본사에서는 서비스 혁신 성공 사례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열었고 수많은 승무원이 참석했다. 그 중에는 그 수석 승무원도 있었다. 지금은 배려 커뮤니케이션 강사라는 타이틀로 새롭게 승무원을 교육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제가 정말 부끄러웠던 과거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손님 앞에서 영어만 쓰라고 강요한 일, 그게 어떤 큰 상처를 남기는지 이제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은 제 실패를 교훈 삼아 모든 승객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주세요. 간견을 듣는 승무원들은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눈을 반짝였다. 그 중에는 신입 승무원도 있었는데 두 손을 모으고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저도 처음에 영어가 안 되면 국제선에선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런 편견을 깨야겠습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지 차별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린 더 이상 어떤 언어를 쓰는지로 승객을 차별하지 않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손흥민이 전해온 메시지가 다시 재생되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함께 노력하면 세상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영어만 사용, 소동은 역설적으로 항공사 서비스 전반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손흥민의 영향력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도 컸지만 무엇보다 많은 승객과 시민이 공감하며 목소리를 내준 덕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비행기를 탈 때마다 과거와 달리 승무원들이 한층 배려 있는 태도로 대한다는 걸 체감했다. 문제가 생겨도 고객센터와의 소통이 훨씬 빨라졌고 항공사 내 전산 시스템으로 즉각 접수 가능하며 재발 방지 매뉴얼도 빠르게 공표되었다. 그날 이후 국내 여러 항공사는 자사 홈페이지와 홍보물에 언어 차별 없는 항공 서비스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어떤 고객이든 한국어든 영어든 원하는 대로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국제선 비즈니스석에서 웅크리고 눈치를 보며 영어가 부족하니 혼날까봐 두려워하던 승객들도 이제는 당당하게 요청사항을 말하곤 했다. 저 한글 메뉴판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편하신 언어로 언제든 말씀 주세요. 기내에서 언어가 달라서 차별당하는 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오히려 승무원들도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수석 승무원이었던 그녀도 더 많은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 노력했다. 어느 날 그녀는 사내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새로운 노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배운 교훈은 우리의 사명은 승객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며 규칙이라는 명목으로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님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것을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게시글에 달린 댓글에는 수십 명의 동료 승무원들이 환영의 메시지와 응원 그리고 과거 사건을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내용이 가득했다. 어느 오후 손흥민은 훈련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휴대폰으로 기사를 하나 확인했다. 항공 언어 차별 없는 항공 선포 1주년, 손흥민의 주장 현실로 자리 잡아 그 기사는 1년 전 그 갈등이 불거졌을 때의 상황을 간략히 요약하고 지금까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간소화된 불만 접수 절차 언어 선택 자유 보장 재교육받은 승무원들의 반성문과 변화 등 다양한 성과가 열거되어 있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기사를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다. 모든 변화의 시초가 된 축구 스타 손흥민 씨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이 문제는 묻혀버렸을지도 모른다.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이런 용기와 책임감 있는 행동이 이어지길 바란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도 처음엔 그냥 불쾌함을 참을 수 없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줄은 몰랐지. 그래도 다행이야. 곧장 SNS를 열고 간단한 글을 올렸다. 오늘도 긴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모든 분들께 편안한 하늘길이 되었길 바랍니다. 언젠가 더 이상 어떤 언어를 쓰느냐로 불이익을 받는 세상이 사라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손흥민의 SNS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다시 한번 공감의 물결로 가득해졌다. 맞아요. 언어 차별 없는 사회 항공사, 그리고 전 세계가 되길 오늘도 손흥민 보며 위로와 희망 얻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면 함께 목소리 내요. 이렇게 축구 스타의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수많은 이들의 지지와 참여로 비로소 제도적 변혁을 이루어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내에서 영어만 쓰라는 얼토당토하는 요구에 움츠러들지 않았고 항공사들도 이를 당연한 변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후로도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회자한다. 한때 어떤 승무원이 손흥민에게 영어만 쓰라고 했단다. 그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 하지만 그 사건 덕분에 지금은 훨씬 나아졌어.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지. 그리고 많은 이들은 안다. 이 변화 뒤에는 불합리함에 굴복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한 사람의 용기와 그 목소리에 공감하고 동참한 수많은 시민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 이제 다음 비행 준비하러 가볼까? 그날도 손흥민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공항으로 향했다. 축구 경기를 위해 세계를 누빌 때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애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에서 묵직한 메시지를 발견한다. 누군가 한 번의 실수로 우리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려 한다면 용기 내서 바로잡자. 나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변화할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한 번의 사과나 법안 통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의 의식제도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비행기 안에서 누군가에게 영어만 쓰라고 강요하는 일은 훨씬 더 드물어졌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세상의 부당함에 맞선 축구 선수 한 명과 수많은 승객들의 연대가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에서도 계속되길 바라요. 혹시 이런 사례를 주변에서 겪으시면 주저 말고 나서주세요. 함께라면 또 한 번의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승무원 사이에서 전해지는 목소리, 승객들끼리의 수군거림 언론과 SNS의 연이은 반응까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느낀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부당함에 맞서 함께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부당한 대우를 목격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길 바란다. 언젠가 당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세상엔 아직도 변화를 기다리는 곳이 많으니까요.